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자기 유형 찾는 방법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류형의 회피행동 찾아봤어요. 애니어그램에서 자기 그 기본 유형을 찾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좀 헷갈리고 착각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유쾌한 과정은 아니지만 자기의 회피행동, 강박 행동 또는 집착 또는 방어기제 또는 고착과 뭐라고 할까요? 격정.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결국 자기 유형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돼요. 자, 오늘 사유형 사유형의 회피 행동을 좀 정리해 봅니다. 사유형의 기본적인 회피 행동은 무엇일까요? 평범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로 평범한 삶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유형의 대표적인 강박 행동은 평범한 것을 피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평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다고 느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 평범하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라고 느낀 출발점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감정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근데 실제 이 4번 유형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얘기만 들으면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어찌 보면 정말 평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자란 그분들보다도 훨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그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본질로부터 단절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원초적인 현상인 거죠. 뭐 일종의 원죄와 같은 정말 숨겨진 죄의 유형인 거예요. 실제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감정을 지닌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사유형을 갖고 태어난 아이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라는 감정을 느낄지도 몰라요. 자신이 겪은 고독과 고통을 남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요. 뭐 상대가 이해를 한다고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이런 고통과 고독함에 대해서 너는 알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이런 비극 의식이라는 배경이 나는 남과 다르다라고 느낌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자기 느낌을 보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좀 꾸며진 매력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진실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느낌은 뭔가 좀 포장된 꾸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4번 유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사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가 필요하겠죠? 뭔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꾸민 매력 이런 것들이 더 많다. 이 4번 유형도 단순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뭔가 우리가 공연 같은 거 보잖아요. 어떤 예술 작품을 본다든가 하면 이 사유형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게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조금 우월감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실제 잘 느끼기도 하지만, 네, 이런 나는 남들보다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깊이 있게 잘 이해해, 공감해, 이제 이런 어, 좀 태도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유형의 특징을 알아보면 이런 또 우월성 같은 것도 있지만 워낙 타고난 감수성이 좋아요. 예민하고. 그래서 옷 같은 걸 입어도 특별하게 과장되지는 않지만 좀 약간 고상해 보여요. 그런 옷차림을 좀 입고 그 사람들이 좀 고급스러운 그런 거, 풍치, 맵시, 그리고 또 어떤 사물에 대한 깊이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들은 좀 그런 깊이가 깊지 않아. 이제 이렇게 좀 여기는 게 있어요. 앞서 설명한 그 우월성과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근데 실제 또 그런 깊이 있는 느낌과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유형을 활기차게 만드는 건 이 강한 정서예요. 정서의 강도예요. 그러니까 깊은 감정 이런 것들을 갈망하죠. 애매한 이런 것들은 잘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고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슬프면 아주 그냥 엄청난 비애, 고통도 그냥 정말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리고 불운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자꾸 이 사유형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어떤 상처받은 것, 고독, 버림받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개탄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털어놓진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려고 조금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적당한 또 거리를 유지하는 게 또 사유형의 특징이에요. 진짜 자기 속마음은 정말 손꼽는 사람 아니면 털어놓지 않습니다. 이게 참 밀당을 잘 하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또 너무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거리를 두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겪었던 것들을 설명할 때에는 정말 막 너무 힘들고 뭐 그런 얘기지만 마무리는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마무리는. 자, 그래서 이 사유형의 그 부정적인 측면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 봤고요. 그러면 뭐 4번은 뭐 이런 그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무척 많은 그런 유형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좀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와요. 뭔가 이렇게 뭔가 남다른 그런 면이 느껴지다 보니까, 주로 느껴지는 감정 중에, 참, 사람이 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동정심이 되게 많고요.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통이나 오해, 버림받을 경우 이제 무엇을 느끼는지 잘 공감해요. 그래서 사유형 분들 중에 상담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제 내담자의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그 내담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줍니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감각을 지녀서 예술가 기질이 많죠. 그리고 보통 그냥 가장 주부여도요, 그 집안을 꾸미는 독창성이 그런 그 감각이 상당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좀 촌스럽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고상한 쪽에 더 가까운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의범절이 좀 세련돼요. 그런 것들을 갖춰서 이야기하는 거를 어, 무척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음, 그 자기 유형을 찾는 방법으로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유형에 대한 이야기들 했는데요. 사유형은 긍정적인 그 마무리를 짓자면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사유형의 대표적인 회피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평범함. 음, 평범함을 평범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평범하지 않다라는 그 감정은 어디서 오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겪은 그런 좀 비극 의식, 이런 경험 때문인데, 그런 경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어, 좀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음, 나는 평범하지 않다라는 그런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자기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